우리 가족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강아지. 그런데 우리 강아지의 부모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일. 보통의 경우엔 돈을 지불하고 가족을 사오는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 돈만을 지불하고 펫숍에서 동물을 사오는 일. 입양일까요? 구매일까요? 그리고 내 가족이 된 아이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펫숍이란 무엇일까요? 단어 의미 그대로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가게입니다.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펫숍은 여전히 애견거리라고도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존재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최근에 동물권 관련 사회인식이 발전하며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지 말고 입양하자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 사지 말고 입양해야 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펫숍 속 작은 동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강아지 공장, 번식 공장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될, 혹은 이미 가족의 구성원인 동물들. 그런데 내 가족을 낳았을 어미개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치 않으신가요? 펫샵은 거기에 있는 진열대 그 조그만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왔냐면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에서 와요. 강아지 공장은 뭐 흔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예요. 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철창이 이렇게 3단, 4단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제가 그냥 흔히 A4지 4장 정도라고 얘기해요. 딱 한 공간이. 그러면 A3 2장 이렇게 그 정도 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속 강제 임신, 출산을 반복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떠 있는 그 장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분변이 쏟아지면 밑에 애들 툭툭 맞고 그래요. 내 가족의 어미견은 평생을 번식장에 갇혀 가임기가 되면 강제 교배를 하고 임신하고 새끼를 낳으면 젖 한번 물리지 못한 채 빼앗기고는 발정제를 맞아 또다시 출산을 준비합니다. 얘 부모는 어떤 개 상태인지 일단 얘가 어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쁜 펫샵에서 예쁜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 그래도 얘는 너무 어리고 얘네도 여기 좁은 데 있는데 불쌍한데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샀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의 엄마는 어딘가에서 새끼를 빼는 기계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얘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펫숍 강아지들은 모두 인증된 곳에서 왔다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가족인 강아지는 강아지 공장, 번식 공장과 동떨어진 존재인 걸까요? 자체적으로 펫숍에서 상담을 진행하니 펫숍 내 동물들은 모두 국가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곳에서 왔다고 합니다. 국가의 인증을 받은 곳, 정말로 안전할까요? 허가를 득했을 뿐인 거지 그 환경이 결코 좋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이제 뭐 허가 받은 업체 중에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허가 업체라 하더라도 정말 뭐 아름답고 뭐 깨끗하고 행복한 곳에서 오는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허가 업체라고 해서 이 강아지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잘 보호 관리를 받다가 왔느냐?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펫샵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폐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펫숍 계정이었는데요. 피드에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계정에선 왕자님, 공주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견종과 계열수를 알려주며 살아있는 동물들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했다는 느낌은 숨길 수가 없었죠. 팔로워 수가 상당한 펫숍 계정들도 다수였는데요. 해시태그 포메라니안 분양에 들어가면 수십만 게시글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펫숍의 게시글이었죠. 생명을 돈을 주고 매매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동물단체가 유명 연예인이 목소리를 내었어도 SNS는 숫자로 여전히 펫숍은 굳건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어요. 현재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결제는 안 되게 돼 있고 오프라인 펫숍을 홍보하기 위해 SNS를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었을까요? 실제로 SNS를 통해 펫숍 계정의 입양 문의를 진행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입양이 가능하냐고 문의 시도한 5곳의 펫숍 모두 곧바로 입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이었는데요. 평생 책임져야 할 반려동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선택한 뒤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집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의 터치만 하면 동물이 집 앞으로 배송됩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 같은데요. 문제는 없는 걸까요? 법적 허점이죠. 온라인 판매라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자체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입금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 판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펫숍들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멘트로 온라인 배송도 가능하다며 절차를 안내해줬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장 입금이나 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현장에서 결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배달기사를 통해 동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요. 마치 배달 음식 쇼핑을 하는 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온라인 결제를 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더욱이 내 가족이 될 아이를 돈만 주고 구매해 오는 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펫숍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일을 입양이라고 칭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용어는 구분을 해야 돼요. 펫샵에서 이 사는 거는 사실 입양이라고 안 하고 구매가 맞아요. 돈을 주고 어쨌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은 이제 어떤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 물론 보호소에서도 어떤 일종의 입양비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상업적 용도로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생명체인 동물을 이제 물건처럼 사고 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어떤 서비스 아니면 재화를 구매한다는 거 거기에서 뭔가 효용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들인 거잖아요.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동물을 이렇게 사고 팔면서 이 동물은 나에게 이익을 갖다 줘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죠. 왜냐면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생명으로서 이렇게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물에 대해서 생명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가려질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돈만을 지불하고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생명 구입, 입양이 아니라 쇼핑이었죠. 너무나 간편해져 버린 분양 방법. 아무리 봐도 가족을 들이는 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간편해진 동물 분양은 한 생명과 평생을 함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편한 분양은 그대로 쉬운 파양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파양된 동물들은 거리를 돌다 보호소에 결국은 안락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이런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풍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는 누가 동물을 어떤 존중심을 갖고 대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사실은 한번 보고 나 얘 길러볼까 하고 그냥 인터넷 뱅킹에서 돈만 이체하면 그냥 집까지 배달되는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충동 구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충동적으로 기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할 수 없이 충동 구매를 했다가 할 수 없이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학대에 잘못 이용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지금 입양을 하는 게 거의 지금 5%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공감을 하고 했을까, 이런 행동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무시한 거죠. 가족 하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가족을 드리면 나는 얘한테 정말 내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앞서 언급됐지만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각종 해결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없죠. 아무리 비윤리적이더라도 수요가 있으니 공급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데려오는 건 쉬웠지만 키우는 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뭐 동물 구조하시는 분들 이제 흔히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나와서 돈으로 키운다고 이런 농담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사료값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동물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동물병원은 이제 보험책이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유기를 하는 경우가 여행 때가 많고요. 특히 장기 여행. 얘네들을 갖다가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요. 그럼 친인척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펫호텔에 애견 호텔 이런 데 보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싸. 강남은 엄청 비싸요. 이웃 주민들하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밤중에 짖거나 아니면 뭐 아무 데나 이제 배변을 하거나 하면 그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들하고 갈등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건 훼손 지준 등 동물의 행동 문제 27.8%,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6.2%의 응답자가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키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이런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뭐 펫샵에서 이 동물을 키울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보고 데려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홍보를 하죠,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없이 모르고 데려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펫샵에서는 또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잘 팔리도록 해야 하잖아요. 2020년 말 기준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이 13만 마리에 육박했습니다. 한 해 유실 유기동물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서는 상황은 2017년 이후 5년째 계속되고 있죠. 마치 아기가 우는 것처럼 개가 짖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또 한 생명과 함께 하는데 시간과 돈,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명과 함께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귀여우니 마치 장신구, 장난감 마냥 생명을 구매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게 사실 전반적인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동물을 키울 수 있고 또 뭐 동물 관련 콘텐츠도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나도 한번 길러볼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거에 비해서 책임감은 이런 인식이 성숙되는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은 따라잡지 못한 거죠. 최소한 동물이 물건 취급을 안 받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 훔쳐가도 그게 뭐 물건 훔쳐간 거나 똑같은 걸로 취급이 되고, 그리고 뭐 누가 옆에서 옆집 애가 개를 죽인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처벌을 받느냐,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 재물 손괴죄 정도, 뭐 그 정도만 아마 처벌을 받을걸요. 저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이 뒷받침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또는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법률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법률 제도들이 바뀌고 생겨났는데요. 이전에는 펫숍 신고제였지만 허가제로 변경됐습니다.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됐습니다.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또 몇 건은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빨리 변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는 따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펫숍 계정에선 그 어디에서도 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선 엄청난 무게가 따른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동물을 받을 수 있다고 어필했죠. 개선이 됐는데 아직 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 4월 달에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전부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저희는 계속해서 뭐 소유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은 안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좀 기본권하고 충돌했을 때 그 동물을 좀 보호하려는 관련된 노력이나 법적 장치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그렇게 개정이 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게 아직은 현실인 것 같아요.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있는 법이라도 열심히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도 사실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런 생산업, 판매업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아니면 유기동물이라고 하고 사실은 상습적으로 이 판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있는 법만 사실 잘 집행해도 훨씬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수 있고, 동물을 버리는 일, 동물들에겐 곧 가족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가 사라지는 일인데요. 단순 물건을 버리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제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인간하고 동물이 좀 다른 지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생명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반려동물 역시 하나의 소우주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생명의 그 무게는 이제 뭐 이 동물이 작다고 해서 아니면 인간보다 지능이 낮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를 저울질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는 마치 한 세계를 맞이하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 유기란 자신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한 생명을 맞이해야 합니다. 개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기꺼이 나는 내 삶의 일부분을 개를 위해 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동물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나요?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요? 마치 인터넷 쇼핑처럼 동물들이 판매되는 온라인 펫숍.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